자, 날짜와 시간 데이터. 날짜와 시간 데이터. 자, 날짜는 연, 월, 일을 하이픈이나 슬러시로 구분해서 입력하래요. 시간은 콜론을 이용해서 24시간제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날짜와 시간도 마찬가지로 산술 연산이 가능하고 셀의 오른쪽 정렬이 된다. 그러면 날짜, 시간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랑 같은 말이겠죠. 그쵸? 오른쪽 정렬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날짜, 아래는 시간, 날짜와 시간, 날짜, 계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이픈을 이용해서 먼저 날짜를 써볼게요. 2020년 01월 01일 이런 식으로 날짜 계산이 되겠죠. 자, 이번엔 슬래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2020년 1월 1일. 자, 이렇게 슬래시를 이용해도 이렇게 하이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해볼게요. 시간은 10시 콜론 30이라고 눌러주면 자동으로 아침 10시 30분으로 되겠죠. 다음 10시 30분 00초 이런 식으로 해도 자연스럽게 아침 AM이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까 우리 저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24시간제로 입력한다 라고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0시 30분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녁을 쓰고 싶다. 저녁을 쓰고 싶으면 22시 00분이라고 치면은 PM 10시라고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수식 입력줄에 10시, 오후 10시라는 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날짜와 시간. 날짜와 시간. 2020년 01월 01일 10시 10분. 그래서 눌러주면 2020년 10시 10분 땡땡초 AM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날짜 계산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먼저 날짜를 작성을 하고 02, 01 2월부터 2020년 01월 01일 이라고 하면 이거를 그대로 수식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수식을 입력할 때는 항상 앞에 등호를 붙여주고 사용을 해야 돼요. 등호를 붙여주고 수식을 입력할 때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함수를 이용할 때는 무조건 이 등호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만약에 등호를 쓴 상태에서 다른 셀을 누르게 되면 셀이 참조가 되기 때문에 나가고 싶을 때는 키보드 왼쪽 상단에 있는 ESC를 눌러서 나가주시면 돼요. 자, 날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그냥 2020 빼기 02 01 여기서 빼기를 눌러주면은 날짜 구분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큰 따옴표를 붙여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2020년 2월 1일 빼기 큰 따옴표 2020년 빼기 01 빼기 01 하이픈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눌러주게 되면 안 나오죠. 왜? 자, 등호를 빼먹었어요. 엔터키를 눌러주면 31이라는 게 나오겠죠. 2월 1일부터 1월 1일을 빼주면 날짜가 31일이 나온다.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하려면 등호를 눌러주고 셀 주소 C14를 먼저 클릭해 주시고요. 빼기 2020년 1월 1일 2020년 1월 1일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건데 일단 개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날짜를 쓸 때는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해 주고 시간을 쓸 때는 콜론을 써준다. 자, 또 시간은 무조건 24시간제로 입력한다. 자, 다음 기타. 자동 채우기란 말이 있는데 값을 입력한 후에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시키고 포인터가 더하기 모양으로 변경되면 아래쪽이나 오른쪽으로 드래그한다. 자, 숫자나 문자 데이터는 동일한 데이터가 복사가 되고 숫자가 혼합된 데이터는 맨 오른쪽 숫자만 일씩 증가된다. 여러 셀을 선택한 경우에는 셀 범위에 채우기 한들을 드래그하면 연속 데이터로 채워진다. 자, 이것도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를 그냥 드래그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숫자가 복사됩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거는 클릭한 상태에서 이 셀에 이 셀 포인터에 우측 하단에 보면 작은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마우스 커서가 어떻게 된다? 십자가 모양으로 바뀝니다. 더하기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때 드래그를 해줘야지 채우기 핸들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을 갖다 대니까 더하기 모양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쵸? 이 상태로 블록 지정 드래그를 쭉 해주면 숫자가 하나씩 증가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쵸? 여러 셀의 범위를 지정하고 드래그를 해볼게요. 10이랑 11을 셀 포인터에 맞춰주고 자, 컨트롤 키를 안 누른 상태에서 쭉 블록 지정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2씩 증가가 된다. 왜? 10이랑 12에 대한 차이 값을 아래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눌러주면 반복되게 해당되는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2씩 증가하고 싶을 때는 그냥 컨트롤 키를 안 누른 상태에서 블록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1씩 증가되는 거 원래는 1씩 이렇게 증가되는 건 컨트롤을 누르고 했었는데 여러 셀을 지정하고 드래그 할 때는 증가하고 싶을 때는 그냥 그리고 증가하기 싫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문자 데이터를 한번 만져볼게요. 자, 그냥 드래그를 해볼까요? 그냥 쭉 드래그를 하면 코리아, 한국, 코리아 똑같이 나오죠? 자, 컨트롤 누르고 블록 지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문자 데이터는 변하지 않는다. 자, 대신 숫자랑 문자랑 혼합이 됐을 때 드래그를 쭉 해주면 숫자 끝에 있는 숫자만 일씩 증가하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일씩 증가하게 됩니다. 자, 아까 문자 데이터 변하지 않았죠? 문자 데이터가 변하지 않았는데 월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월, 화, 수, 목으로 자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이거는 컴퓨터에 내장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도 되고 미리 지정해 놓은 기능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보면 사용자 지정 목록에 포함된 데이터 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사용자 지정 목록에 포함된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이라고 쓰고 쭉 드래그하면 무조건 요일로 채워진다. 만약에 요일로 채우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블록 지정을 해주면 그냥 복사만 되겠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1월을 쭉 블록 지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쭉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더 해볼까요? 더 해봤자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연속되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도 미리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월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월만 작성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블록 지정을 해주면 그대로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까 숫자 그냥 순수하게 숫자를 늘리고 싶을 때는 그냥 순수하게 숫자를 누르고 싶을 때는 컨트롤 눌러주는데 나머지는 일씩 증가하고 싶을 때는 그냥 드래그만 해줘도 알아서 숫자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124페이지 한자 및 특수 문자 입력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크게. 우리 한글에서 해봤으니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한글 단어를 입력하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 한자로 변환하는 이런 창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특수기호도 마찬가지로 특수기호는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누르면 여러 가지 종류의 특수 문자가 입력할 수 있게 창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삽입 탭에 기호를 눌러주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특수 기호가 나올 때는 여기서 찾아서 직접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 문자. 자, 웬만하면 그 기억이랑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희응에 관련된 특수 문자 입력 연습이 있으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서 한 번씩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메모 및 윗줄 작성하는 거는 자, 드래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을 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메모 삽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메모 삽입을 눌러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놔주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셀 포인터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삼각형이 모서리에 빨간색 삼각형이 조그맣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모가 이렇게 뜨는 상태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메모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메모 편집에 들어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메모 서식을 눌러주면 메모에 맞게 편집할 수 있는 창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 표시 그리고 메모 숨기기가 있는데 지금은 숨기기가 된 상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를 누르게 되면 메모가 항상 떠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일러스트레이션 및 워드 아트 삽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도형 삽입하기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클립 아트, 도형, 스마트 아트, 스크린샷, 워드 아트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클립 아트는 2010 버전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고 2016 버전에는 쌤이 찾아봤는데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우리 한글 배웠을 때 그림 삽입하는 거랑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도 넣어주면 되고 도형도 찾아서 여기 전체 있는 도형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각형을 넣어라 그럼 오각형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고 육각형을 넣어라 하면은 육각형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각자 과제로 하나씩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교과서 131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 131페이지. 자, 131페이지 보충학습 그림으로 복사하여 붙여넣기. 자, 어떤 말이냐? 지금은 A2부터 B5까지 텍스트로 이렇게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텍스트로 입력돼 있는데 자, A2부터 C5까지 블록 지정을 해서 이 자체를 그림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림으로. 카메라로 찍듯이 그림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떻게? 자,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가보면 붙여넣기가 있고 가위 모양의 잘라내기가 있고
A4 용지 2장 있는 복사하기가 있어요. 그럼 복사하기를 먼저 눌러주면 그냥 복사가 되는 거고,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복사. 자, 그림으로 복사를 눌러주면 화면에 표시된 대로, 미리 보기에 표시된 대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두 가지 옵션을 이용해서 한번 붙여놔 볼게요. 뭐가 다른지. 자, 화면에 표시된 대로 확인 눌러주고 아무것도 없죠. 자, 우리 한글 하면서 붙여넣기, 단축키 기억 다 나죠? 컨트롤 V,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에 표시된 대로 복사를 해봤고, 자, 이번엔 미리 보기에 표시된 대로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자, A2부터 C5까지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복사. 이번엔 미리 보기에 표시된 대로 클릭해서 확인. 자, 해당되는 위치에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뭐가 다를까요? 자세하게 보여줄게요. 자, 지금 A, B, C 미리 보기에 표시된 대로는 여기가 색깔이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들어있지 않긴 한데 셀 눈금선까지 같이 복사가 됐어요. 셀 눈금선까지. 보이죠? 여기 갈라진 셀 눈금선까지 같이 복사가 되는 거고, 미리 보기에 표시된 대로로 했을 때는 셀 눈금선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알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132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서식 설정. 132페이지 서식 설정. 여기는 살짝 중요한데, 자, 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셀 서식은 셀에 입력된 내용이 잘 강조되도록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등을 적용하는 기능이다. 그 중에서 표시 형식이 중요합니다. 표시 형식이. 그래서 표시 형식의 종류를 이렇게 1번부터 사용자 지정까지 설명까지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글로 보게 되면 힘들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습을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실습 16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쌤은 미리 숫자를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한테도 숫자를 미리 줄 테니까 한번 셀 서식만 바꿔서 각자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셀 서식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변경시켜 줍니다. 자, 그럼 셀 서식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까지 있죠. 채우기는 색 채우기, 테두리는 우리 한글에서 했던 거 L키 기억나죠? L키. 그리고 글꼴, 그리고 텍스트를 가로로 맞출 건지 세로로 맞출 건지 맞춤이 있을 거고요. 표시 형식이 있는데, 자, 숫자부터 해볼게요. 자, 범주는 숫자, 그냥 숫자로 바꿔서 소수 두째 자리까지, 그럼 소수 자릿수를 2로 바꿔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변화가 똑같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통화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통화, 이렇게 되면 원 단위로, 자, 소수 자릿수 이것도 2개 추가, 확인 눌러주면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두째 자리까지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통화도 두째 자리, 원 단위로 나왔습니다. 회계도 셀 서식 회계 소수 두째 자리, 확인 눌러주면 원이랑 똑같긴 한데 원 단위가 왼쪽으로 붙었죠. 이게 양쪽 맞춤이 돼서 그래요. 양쪽 맞춤. 그래서 통화랑 회계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통화는 숫자 옆에 붙어 있는 원 단위고, 회계는 원 단위가 양쪽 맞춤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날짜와 시간을 바꿔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자, 형식 지정 후의 변화를 보고 맞춰서 연도, 월, 일, 요일까지 바로 아래 있네요. 클릭해서
확인 눌러주면 2020년 1월 1일 수요일, 2020년 1월 1일 수요일, 요일이 자동 추가가 됐죠. 해당 요일에 맞춰서 자, 월요일이면 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백분율은 여기 있는 거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값을 일단은 그냥 입력을 해볼게요. 0.1, 10.5 이 상태에서 블럭 지정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백분율 확인만 눌러주면 따로 설정 안 해주고 확인만 눌러주면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0.1은 10% 맞죠? 그리고 10.5는 1050, 10은 1000%. 입력 순서를 이번엔 백분율 형식 지정을 먼저 해놓고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값을 입력하고 백분율 형식 지정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죠, 결과가. 자, 이번에는 블록 지정해서 컨트롤 1. 컨트롤 1이 원래 단축키인데 안 나오네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누른 상태에서 백분율이라고 맞춰주고 선택을 해주고 백분율에 소수 한 자리 지정까지 해주래요. 그래서 소수 1 지정해줬고요. 확인 누른 상태에서 10이라고 치면은 1000%로 안 나오고 10%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백분율 쓸 때는 숫자만 미리 써놓는 게 아니고 형식을 바꿔준 다음에 값을 입력해야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백분율 값을 입력할 때 백분율 형식을 먼저 지정하고 수치를 입력하거나 자료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형식을 지정하지 않고 수치 그리고 퍼센트 형식으로 입력하면 원래의 백분율 값이 제대로 표시된다. 이해가 갑니까? 자, 그래서 0.1 누르면 마찬가지로 0.1% 나오고요. 10.5 누르면 옆에는 값으로 입력했을 때는 1050이 나오겠지만 자, 백분율로 바꿔줬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퍼센트가 나온다. 그래서 급할 때는 뭐 양이 많지 않을 때는 10.1%를 직접 입력해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값이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퍼센트를 직접 입력해주면 되고 퍼센트를 꼭 쓸 때는 웬만하면 백분율 형식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엑셀의 꽃 수식 작성과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수식 작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수식은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계산하고 분석하기 위한 계산식이다. 수식은 항상 이거 완전 중요해요. 등호로 시작해야 된다. 등호로 시작해야 됩니다. 무조건 계산할 때는 등호부터 쓰고 작성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등호로 시작해야 하며 뒤에 수식 기능을 확장하는 숫자 또는 연산자 그리고 함수 등을 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등호 먼저 쓰고 작성해라. 그래야지 수식으로 인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수식은 수식 입력줄에 표시가 되고 결과는 셀에 표시된다. 자, 수식 입력줄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수식 입력줄에는 계산식이 표현이 되고 결과는 이 셀에 표현이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연산자의 종류에는 산술 연산자, 기본적인 수학 연산자 있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그리고 비교 연산자, 크다, 적다, 이상, 초과, 적다, 미만 이런 비교 연산자 그리고 텍스트 연산자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연산자 하나 이상의 문자열을 하나의 연속된 문자열로 결합. 자, 문자 더하기 문자를 하는 텍스트 연산자가 있고요. 참조 연산자가 있습니다. 참조 연산자. 참조할 셀 범위를 지정할 때 사용한다. 이거는 보면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아래를 보게 되면 산술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별표
나누기 별표는 곱하기 슬러시 나누기 백분율 그리고 캐럿 제곱까지 이런 식으로 산술 연산자가 이용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아까 위에 말했다시피 등호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계산식을 써주면 이런 결과값이 나오고 여기 있는 예제 요 식은 소식 입력줄에 그리고 결과는 셀에 나오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 등호 있죠. 등호. 아까 말했던 등호. 등호는 무슨 뜻? 같다. 같은가. 자, 그리고 왼쪽으로 열렸을 때는 왼쪽이 큰가. 그리고 오른쪽으로 열렸을 때는 왼쪽보다 작은가. 그리고 등호랑 같이 써져 있으면 크거나 같음. 그리고 이상. 이상일 때. 그리고 오른쪽으로 열린 등호가 있을 때는 이하일 때. 이하일 때. 그래서 이거를 조금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상. 아래는 이하.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이상, 이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에 해당되는 등호를 써주시면 되고요. 또 초과, 미만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초과나 미만. 그래서 초과일 때는 등호가 안 붙은 기호가 붙을 때 그리고 오른쪽으로 열렸을 때는 왼쪽보다 미만일 때 초과, 미만, 이상, 이하 뜻은 다 알겠죠? 고등학생이니까. 그죠? 초과는 해당 값을 포함하지 않는 거. 그리고 초과, 미만 같은 말이에요. 해당 값을 포함하지 않는 거. 크거나 같으면 해당 값을 포함하는 거. 그래서 이상, 이하. 그래서 요 네 가지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같지 않음. 등호는 같음이었는데 같지 않은 기호는 자, 좌우 등호가 만났을 때 좌우 등호가 만났을 때 같지 않은가 아닌 것은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텍스트 연산자 텍스트랑 텍스트를 붙여줄 때 이런 식으로 텍스트와 텍스트를 붙여줄 때는 AND 기호를 사용합니다. AND 기호. 그래서 글자를 직접적으로 붙여줄 수도 있고 주소를 직접적으로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결합할 때는 앰퍼센드 여기 있는 엔드 모양을 엔드 특수 기호를 써주시면 되고요. 참조 연산자는 콜론, 쉼표, 공백인데 자 콜론 자 콜론은 우리 물결 표시 있죠. 물결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펜이 너무 두껍네. 자 콜론 표시는 뭐 1부터 10까지 할 때 여기 물결 있죠. 이 물결을 콜론으로 대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쉼표는 각각 셀 주소가 각각의 숫자를 포함할 때 여러 참조를 결합하는 통합 연산자라고 했는데 자, B1의 콜론 B3까지 이러면은 B1부터 B3까지가 되는 거고 콜론이 붙었으니까 이거랑 이거 에이씨 자, 이거랑 이거 이렇게 각각 다 포함한다. 그래서 총 더해주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하기 D1부터 D3. 자, 그리고 공백은 수식에서 공통 셀에 대한 참조를 반환할 텐데 이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나 나오게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것도 직접 해봐야지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표의 연산자 예제를 입력해보자. 쉽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어떻게 하냐?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그리고 거듭제곱. 그래서 수식 예제를 똑같이 써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입력값이 이 계산 결과와 같이 나오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각각 하나씩만 풀어볼게요. 등호. 처음에 무조건 등호를 먼저 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수식 예제에 C2
C2에 해당하는 값을 클릭,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D2 값 두 번째 거 눌러주게 되면, 어머, 왜 글자가 안 나오지? 음, 여기 9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생 실습 요 셀 값에는 계산 결과가 나오고 수식 입력 창에는 계산식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클릭했을 때, 자, 2의 셀을 클릭했을 때는 셀 값과 주소가 이렇게 각각 나오게 된다. 계산 결과 9 맞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수식 예제를 보고 이해만 해줘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비교 연산자 한번 해볼게요. 등호. 자, 6과 3은 같다. 6과 3은 같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false라고 나오고, 같으면 true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볼 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텍스트 연산자 마찬가지로, 자, 값 1번을 눌러주게 되고, 더하기가 아니라 텍스트 연산자를 눌러서 다음 글자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붙여주는 식은 지금 주소를 참조했기 때문에 C14 엔드기호 D14라고 나오게 되죠. 자, 엔터를 누르게 되면 대한민국이라고 똑같이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등호를 누르고 나서 대한 엔드기호 민국 이런 식으로 엔터를 치게 되면 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 안 나올까요? 뭐가 다르지? 큰 따옴표가 안 붙었죠. 텍스트를, 자, 이 수식을 입력할 때 텍스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아, 이거는 텍스트니까 텍스트 연산자에 사용할 때 꼭 붙여주세요 라고 공통되게 약속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붙여줄 때는 큰 따옴표를 꼭 이용해서 붙여줘야 되고, 셀 주소를 입력할 때는 굳이 큰 등호를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큰 등호, 큰 따옴표를 붙여주시고, 주소는 큰 따옴표를 붙여줄 필요가 없다. 자,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식 예제를 보고 여러분들 이 계산 결과에 맞게 나오는지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오늘 총 날짜, 시간, 데이터부터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과제를 오늘 하기 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이니까 오늘 강의만 듣고 선생님이 과제를 보내주면 다음 주 첫 번째 시간에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천천히 해서 다 푼 다음에 다음 주 첫 시간은 과제 확인하는 시간만 갖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안녕.